안녕하세요, 비비고 바이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NCM 자전거에서 나온 밀라노 바이크입니다. CE 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앞뒤로 적용을 하였으며 페더 가벨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소재는 아주 튼튼하며 브레이크 제동 시 아주 우수하게 잘 듭니다만 약간 삐걱이는 소리가 납니다. 전조등의 경우 LED를 차용하였으며 상당히 고급진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반짝 거림을 통해서 차량이 외부에서 쉽게 전방의 자전거를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팩 트래커인데요. 상당히 튼튼하긴 하지만 프레임에 이렇게 거치되어 있는 그 조임을 통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앞에 그 연결이 되는 곳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자전거는 프레임에 곧바로 연결된 형태의 지지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짐을 싣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밧줄을 사용해 가지고 동연 매줘야지만 이 안쪽으로 가방이 튀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이 자전거 개팩 트래커에 딸려서 나오는 용품이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크게 가방을 매는데 부담이 없을 겁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도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 미끄럼 방지용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난하게 그런 타고 내리는 데서도 부담 없이 일반 신발로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약간 이 페달에서 힘을 가했을 때 이 근처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즉 이 자전거는 무리하게 댄싱을 하면서 라이딩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지금 공급되어 있는 모터를 통해서 이게 지금 모터 그 컨트롤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기가 전해져서 이쪽에서 지금 전기가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너무 힘을 많이 쓸 경우는 댄싱보다는 오히려 모터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뒷면부에 모터가 있는데요. 이 모터는 약간 뒤에다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 약간 뒤에 더 많이 쏠려 있어요. 보통 모터가 이쪽에 달려 있는 경우 있는데 지금 이것은 뒤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뒤가 약간 좀 뒤로 쏠린다는 느낌이 있지만 추진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어 가지고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무 바킹을 뜯으면은 보통 일반 자동차처럼 바람 넣는 주입구가 있어요. 일반 자전거용하고 약간 다르게 약간 큰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기 슈발베 마라톤이 있는데 이것은 약 5단계 그 펑크 방지가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기능성 타이어고요. 이게 그냥 이 모델에 그냥 같이 딸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로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뭐 50에서 100유로 이렇게 안 들여도 충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기압에 대해서는 지금 튼튼하게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안 들어갈 정도, 그리고 각 킬로그램에 따라서 얼마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가에 따라서 몇 발을 넣어야 되는지, 공기압을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4.5바 정도를 넣었어요. 왜냐면 제 몸무게랑 제가 짐을 양쪽으로 싣고 다니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약간 많이 넣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메카닉 기어는 총 7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설계는 그냥 10만호 알투스인데 그냥 성능은 보통 저렴한 수준인데 그래도 처음에 타실 때는 큰 부담 없이 타시다가 나중에 한 1, 2년 정도 타신 다음에 이거를 교체해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체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앞에 있는 것도 나름 그 찌꺼기들이 옷에 묻는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실험해 본 결과 많이 타다 보니까 옷이 이런 데 걸려서 약간 지저분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체인을 감싸는 하우스가 없지만 그나마 이걸로 약간 만족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터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버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것을 올리면은 이 밑에 있는 헤드까지 완전히 설계가 같이 재조절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편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 킷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고 곧바로 연결돼서 모터의 성능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6단까지 파스 방식으로 힘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오래 밑에 쪽을 누르고 있으면은 자전거를 오르막길에서 약간 끌고 갈 때 저절로 약간 힘이 받으면서 무리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보통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배터리를 거의 쓰지 않아 가지고 대략 한 24km 정도 타면서 한 칸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오랫동안 약 5초 이상 누르면은 그 세팅 모드로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서 비밀번호 8018번을 누르신 다음에 이 출력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출력값은 2단계, 즉 1단계가 에코 모드이고 2단계가 일반 모드, 3단계가 파워 모드거든요. 그러면은 각 모드별로 더 힘을 많이 받거나 더 배터리 소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샬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쪽에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위로 올리는 데고요. 뒤쪽에 있는 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단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내리는 이런 거를 여기서 앞에서 설정할 수 있고, 여기 앞에 디스플레이로 아날로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약간 손목에 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밑에가 넓적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편해요. 그리고 커버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뒤에 있는 안장까지 똑같이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충전 단자가 있는 데인데 제가 이 충전 단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세게 잡아 뗐거든요. 그 바람에 여기에 있는 바킹을 제가 연결선이 있는데 그걸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는 이 절연 테이프가 잘 떨어지고 잘 붙기도 하고 또 방수도 되니까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 하면서 바킹은 여기 아직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보통 자전거 가격의 반이 배터리 가격이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 자전거 가격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 사이.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만약 더 큰 배터리 내지는 다른 배터리로 교체를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640W가 넘는 고용량 배터리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750W 정도 되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거 사시면 훨씬 더 오래 가실 수 있겠죠. 대략 전체적인 외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안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격에 맞춰서 이 안장 최고 윗부분에서 페달까지 수직으로 내렸을 경우 발이 거의 펴지는 형태, 무릎이 거의 굽혀지지 않는 형태까지 안장을 쭉 올려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키나 자세에 따라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조작에서도 약간 신경을 써서 바꿔주시면 손목이나 오래 장시간 라이딩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하면 나중에 손가락 하나가 많이 아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높이를 잡아 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이 오랫도록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링헬이 있죠. 이걸로 가볍게 이렇게 띵동띵동 이렇게 경적을 울려주면 되는데, 보통 기계음으로 이 컨트롤에 달려 있는 것보다 소리가 되게 맑고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이쁘게 아날로그 형태의 벨을 장착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도 같은 거 내지는 가끔 촬영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튼튼해요. 약간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뭐 저항 없이 오프라인 구간까지도 다 통용이 되는 형태의 거치대입니다.